안녕하세요. UCI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왼쪽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콘텐츠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퀘스트 2를 실행을 했고요. 왼쪽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지금 캐스팅 창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이 닫혀 있고요. 문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캐스트2의 어플을 빌드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왼쪽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문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문에 있는 콜라이더라는 영역을 감지를 해서 문이 열려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왼쪽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이 나타났을 때 문을 열고 하는 그런 동작을 구현을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컨트롤러는 물건을 잡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 테이블에는 오이가 들어가 있고, 오이가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테이블에 떨어지는 입력을 적용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왼쪽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니티 허브를 실행을 했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실행을 하고 프로젝트 카테고리에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새로 프로젝트를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VR 코어 템플릿을 사용할게요. 프로젝트 네임은 도어 오픈이라는 이름을 주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지 않고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아까 시연했던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스크립트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 권장은 단순화된, 즉, 씬을 새로 만들든지, 그래서 단순화된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복잡할수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화된 상태에서 충분하게 그 기능 구현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예요. 만약에 애니메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는 뭐 애니메이터를 예전에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따라 하시면 충분히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튜토리얼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 패널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2x3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이라키 계층 구조 창을 한번 보면 샘플 씬이 지금 열려져 있고 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 객체가 있고 XR 플랫폼 컨트롤러 셋업도 있고 그리고 XR 리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 컨트롤러 그다음에 레프트 컨트롤러에 보면은 실제 자식 객체로 컨트롤러에 모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지금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라이트 컨트롤러나 레프트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는 자식 객체는 다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 옵셋에는 메인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에는 지금 조명이 소프트 섀도우로, 그림자가 소프트 섀도우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노 섀도우로 선택을 해서 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레프트 컨트롤러에 보면 트랙트 포즈 드라이버라는 것들이 지금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트랙 포즈 드라이버 컴포넌트는 메인 카메라에 보면 여기 트랙트 포즈 드라이버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컨트롤러에 트랙 포즈 컴포넌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무브 컴포넌트를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프트 라이트 컨트롤러에 우리가 필요한 컴포넌트는 XR 컨트롤러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잡겠다라고 하면 다이렉트 인터럽터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컨트롤러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어떤 물건을 내가 잡는 기능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레프트 컨트롤러에도 XR 다이렉트 인터럽트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 컨트롤러하고 레프트 컨트롤러 게임 객체에 그 컴포넌트를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층 구조창에서 2개 게임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는 레드 컴포넌트를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XR. 자, 지금 XR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XR 컨트롤러, 그 다음에 XR 다이렉트 인터랙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인스톨이 되어 있는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나 그리고 엑셀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잡고 그다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호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엑셀 인터랙션 툴킷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윈도우즈로 가서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을 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엑셀 인터랙션 툴킷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즈에 보면 매니지먼트 임플리멘테이션 샘플도 임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얘를 임포트를 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지금 엑셀 인터랙션 툴킷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의 인 프로젝트가 아닌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선택을 하고요. 검색 장에 가서 인터랙션 INT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엑셀 인터랙션 툴킷이 선택이 됩니다. 이를 선택하고 인스톨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인스톨을 지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엑셀 인터랙션 툴킷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때 여기에 스타터 에셋이라는 샘플이 있는데 저도 임포트를 해줍니다. 만약에 엑셀 디바이스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엑셀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도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는 엑셀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는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임포트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패키지의 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에 보면 이와 같이 엑셀 인터랙션 툴킷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을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빌드 세팅스 메뉴를 클릭하고 지금 플랫폼이 윈도우즈, 맥, 리눅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큐스토스에 빌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안드로이드로 스위칭을 진행합니다. 자, 플랫폼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하고 스위치 플랫폼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컨버팅이 되었을 거고요. 지금 플랫폼을 스위치할 때, 변경을 할 경우에는 게임 객체가 적은 상태에서 플랫폼을 스위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세팅즈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어 세팅 창을 열고요. 먼저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에 가서 보면 지금 플랫폼이 안드로이드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빌드를 해서 테스트할 하는 HMD DB는 오큘러스에 오큘러스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카테고리 플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컴퍼니 네임의 디폴트 컴퍼니, 그 다음에 지금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버전 요 항목에서 필요하면 컴퍼니 네임은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본인 이니셜을 쓰도록 할게요. 제 이니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네임은 제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새로 생길 때 입력했던 그 이름으로 프로덕트 네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버전은 0.1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일단 건들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빌드를 할 때 그 유념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미니멈 API 레벨이라는 것들. 자, 이 API 레벨이 2.7.0 또는 8.0. 자, 이 레벨이 몇 이상 필요하다라는
콘솔 창에 로그가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미니멈 API 레벨을 변경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플레이어 프로젝트 세팅창을 또, 그 다음에 내가 빌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드가 되어 있는 샘플 씬을 요 씬 빌드 창으로 애드 시키고, 자, 애드 오픈 씬즈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로드되어 있는 씬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지금 뭐 템플릿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자, 빌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빌드 버튼을 눌러주고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얘는 apk라는 이름으로 폴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선택을 할 거고 파일 이름은 테스트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합니다. 지금 빌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빌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성공적으로 빌드가 됐는지, 그리고 APK 폴더에 test.apk라는 파일이 생성되어졌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는 좀 빌드할 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빌드 속도는 감소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정상적으로 큰 문제 없이 빌드가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검색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생활할 경우에 간혹 유니티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빌드되어지는 부분이 매일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빌드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빌드가 됐는데 며칠 뒤에 다시 빌드를 할 때 페일이 실패를 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할 가장 좋은 거는 빌드하는 시스템을 따로 잡숴놓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직은 좀 몇 분 더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할 때, 로테이트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움직였을 경우에 그 움직여서 문 앞에 다다르면 문과 내가 충돌 감지를 해서 문이 열리는 그러한 동작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문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좀 원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아마 현관에 있는 등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에서 조금 떨어지는 현관등은 꺼지는 거. 그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센서이기 때문에 그 센서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가면 센서가 동작을 하겠죠. 나를 감지를 해서 불이 켜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평상시에 지금 자주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티에서 내가 움직여서 문을 열 수 있는 영역을 하나 필요하다. 근데 그 영역은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 콜라이더와 충돌되어지는 시점에서 문을 열어서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로테이트 명령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역을 벗어나면 문이 닫히게 한다. 우리가 지금 현관문을 열고 거실이나 룸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관문의 등이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역을 벗어나면 감지되어지는 물체나 어떤 사물, 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등이 꺼지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계산을 수행할 때 필요한 컴포넌트는 어떤 건지, 물리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게임 자체에는 리즈드바디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리즈드바디는 강체라는 건데 강체여야지만 물리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면 또는 뭐 컴포넌트가 어떤 컴포넌트를 써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뭐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객체와 객체의 물리적인 계산을 하려는 그 다음에 객체와 객체의 충돌 영역, 충돌을 감지하려는 자, 이런 문장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검색이 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탐색기를 보시면 APK 폴더에 test.apk라는 어플이 빌드가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test.apk라는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걔를 퀘스트2에 설치를 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거를 테스트를 하진 않을게요. 자, 제가 탐색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왼쪽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터를 만드는 거, 애니메이터를 동작하는 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스크립트를 또 필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것도 애니메이터가 필요하고 스크립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XR 리그를 선택을 해서 보면 자, 아까 우리가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인터랙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XR 자, 리그에 add 컴포넌트하고 XR 오리진이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XR 오리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HMD 키를 착용을 하고 걔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고 회전하고 자 그런 것들을 구현해 주는 게 XR 오리진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카메라 플로우 옵셋이 지금 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게임 오브젝트도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XR 계층 창에 카메라 옵셋 게임 객체가 있어요. 자, 얘를 드래그해서 카메라 플로우 옵셋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당연히 카메라 옵셋에 있는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를 드래그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트래킹 오리진 모드는 플로우로 선택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XR 오리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려면 그 이동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서 넣어줘야 될 거고요. 지금 엑셀 오리진이 0,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0 위치에 이 지점에 자,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애니메이터가 동작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엑셀 디그 이 게임 객체는 도어를 열고 닫는 애니메이션이 구현되어지는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에드 컴포넌트 버튼을 눌러주고 맨 아래쪽에 있는 뉴 스크립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 이름을 도어 오픈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게임 객체에 도어 오픈이라는 스크립트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크립트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 업데이트를 실제 필요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XR 리그라는 게임 객체와 도어라는 객체의 충돌 감지를 할 경우, 그게 필요로 할 경우에는 콜라이더와 리지드바디라는 컴포넌트가 필요로 합니다. 자, 리지드바디 컴포넌트를 내가 어떤 객체에 넣어줄 거냐,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Add 컴포넌트 버튼을 눌러주고 캡슐 콜라이더를 넣어볼게요. 자, 검색 필드에서 COLL이라고 키워드들이 있는 걸 하게 되면 콜라이더라는 거를 갖고 있는 자, 에셋들이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캡슐 콜라이더를 넣어볼게요. 자, 캡슐 콜라이더를 넣었습니다. 엑셀 리그를 더블 클릭하면 그리고 자, 캡슐 콜라이더의 에디트 콜라이더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에디트 콜라이더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하이트 값을 뭐 3 또는 2 크기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디우스, 캡슐 크기를 얘기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 얘가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컴포넌트를 우리는 사용을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컴포넌트는 캐릭터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넣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캐릭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헤이트, 그다음에 라디우스, 자,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도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어는 큐브로 도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층 구조 창에 가서 빈 공간에 커서를 위치하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3D 오브젝트의 큐브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하이라키 계층 구조 창에서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에셋을 하이라키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0,0,0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객체도 지금 생성하지 않고 처음 객체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큐브 객체의 위치는 0,0,0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게임 큐브 이름을 도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도어. 그 다음에 스케일에 보면은 지금 좀 도어처럼 크기가 좀 커져야 되겠죠. 자, Z 값을 5 정도로 넣으면 너무 크겠죠. 자, 1m, 뭐 2m 이 크기이기 때문에 자, 1.5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Y 값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평균 키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2.8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m 정도 된다고 하면 숙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스케일은 좀 폭이 적어야 되니까 0.2 정도 또는 0.1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 중간 부분에 도가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스케일이 1.8이니까 y 값을 0.9를 주게 되면 바닥에 딱 맞닿은 상태로 도의 위치가 변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씬은 도어가 보여지지만 게임 창에서는 도어가 보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원점에 위치하고 있고 카메라도 원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을 마이너스 1 정도 또는 마이너스 2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실제 카메라 그 다음에 자, 여기 디코트 라벨을 선택을 해서 돌려가면서 도의 위치 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했을 때 메인 카메라가 지금 바라다 보는 방향이 도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카메라 옵셋을 보니까 Y 값이 1.3614가 되고 있고요.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생성한 도의 방향이 지금 카메라 방향하고 카메라의 정면으로 위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의 회전,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을 기준으로 90도로 회전을 해보면 자, 도가 90도가 회전되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도어를 문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Z값이 1.07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1 정도, 또는 2 정도 줘볼까요? 자, 그리고 X는 뭐 0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어가 카메라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도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도어를 회전을 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회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도어를 클릭해서 봤을 때 Y축을 기준축으로 회전을 할 건데 문제는 좌표계 기즈모가 이 도어의 중심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보면 회전문처럼 회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만드는 게 회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좌표, 즉 기준축이 중간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준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도의 요 왼쪽에 위치하면 왼쪽을 기준으로 문을 열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도어나 또는 어떤 게임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유니티는 그 게임 객체의 중심에 기즈모가 위치합니다. 그러면 요 점에 이 도어의 왼쪽에 있는 뭐 엣지가 되겠죠. 엣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변의 한 부분에 객체가 하나 존재하면 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 도어를 회전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빈객체를 빈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빈객체가 힌지라는 역할을 할게요. 힌지. 자, 이 힌지는 도어의 뭐 중간 부분에 위치할 거다. 그럼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힌지가 이 빈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뭐 이렇게 캡슐 또는 실린더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자, 3D 오브젝트의 실린더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린더는 크기가 높이가 2m, Y 방향으로 2m가 되겠죠. 그러면 너무 크죠? x.2, z도 0.2 정도 주면 y는 아까 도어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1.9 정도 됐는데 그냥 0.9였죠? 그러면 1m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실린더가 도어의 왼쪽 중간 부분에 위치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동을 시켜줄 때 편한 방법이 뭐냐면 이 도어의 중심점과 이 실린더의 중심점, 즉 트랜스폼 포지션 위치를 같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어 객체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오른쪽 자, 콘텍스트 메뉴를 열고 카피 포지션 그리고 실린더를 선택하고 트랜스폼에 페이스트 포지션 하게 되면 실린더와 도어의 위치, 즉 기즈모 위치가 동일한 상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실린더의 이름은 힌지라고 하고 X값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끝 부분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0.8 정도 끝 부분에 위치하도록 할게요. 저 Alt키 눌러서 회전을 해보면 아마 지금 맥을 쓸 경우에는 옵션 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색깔이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 머티리얼을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에셋 폴더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긴 폴더를 몇 개 만듭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즈 그리고 얘를 뭐 또 하나 이제 뭐 생성을 하든지 단축키를 이용을 하든지 스크립트 또 애니메이션 머티리얼즈 폴더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에서 머티리얼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얘는 힌지라고 줄게요. 힌지.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얘는 도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지 색깔을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고 도어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임 객체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개의 게임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도를 힌지의 우측을 기준으로 회전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하려면 힌지를 부모로 하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힌지를 선택을 하고 힌지를 돌리면 자식 객체인 도어는 같이 회전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닫힌 경우에서 열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각도가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되겠네요. 만약에 90도를 한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열리기 때문에, 자, 이 바깥으로 열린다라는 거는 안에서 어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올 때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해야지 그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90도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을 해주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거네. 그죠? 자, 처음은 0도에.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지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윈도우 풀다운 메뉴 또는 단축키 이용을 하셨을 때,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서브 메뉴에 애니메이션, 즉 단축키는 컨트롤 6이네요. 자,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해주면,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 거고, 확장되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이거 조직.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자, 문이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는 거를 1초 동안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창에서 녹화 버튼, 요 빨간 버튼 있죠? 얘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Add Property, 그리고 프로퍼티에 컴포넌트,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로테이션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키가 1초 되는 키가 있네요. 얘를 분분바로 1초 되는 지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힌지의 로테이션 속성을 y 값을 마이너스 90도를 주고 녹화 버튼을 중지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키는 지금 필요 없고요. 자, 녹화 버튼 다시 키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90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회전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장 버튼을, 자, 여기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이 돼서 문이 열려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씬창의 도구에 회전 도구를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이렇게 입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도구를 이용하거나 또는 여기 키에서 값을 입력을 하거나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 중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문이 닫혀지는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자, 오픈에 가서, 자, Create New Clip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애니메이션 창이 나타나죠. 여기서 Close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Close. 여기서 당시 Add Property에는 로테이션을 또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녹화 버튼. 자, 처음에 얘는 마이너스 90도에서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초가 되는 지점은 0도가 되면 되겠네요. 근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90도에서 받쳐지게끔 회전하려면 90도, 자,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였다. 그리고 점점 이동을 해서 0도 주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마이너스 90도에서 0도가 되는 지점, 녹화를 중단 스타트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닫혀지는 애니메이션이 구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필요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원위치 시킬게요. 지금 애니메이션을 두 개를 만들고요. 자, 힌지라는 게임 객체를 보면, 힌지라는 게임 객체를 보면, 컨트롤러가 힌지 컨트롤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를 클릭해서 파일, 자, 프로젝트 창에 보면 힌지라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게임 객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게임 객체의 이름 가지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 창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애니메이터 창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오픈이 실질적으로 기본 오픈이 애니메이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얘를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색깔이 회색과 오렌지색 계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오렌지색 계열이 디폴트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일반적인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엔트리는 애니메이션을 바로 진입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진입해서 오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그냥 열려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루핑이 되어지니 자, 나는 그냥 열고 딱 멈춰 한 번만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기를 원해. 그랬을 경우에는 자, 오픈 자, 프로젝트 창에 오픈 SS를 선택을 하고 여기 루프 타임이 있습니다. 이 루프 타임이 체크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 해제합니다. 또 클로즈도 가서 루프 타임을 체크 해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오픈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질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 도어 근처에 가면 문이 그때 열릴 거다. 멀리 있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을 원해. 그러면 이 진입되어진 엔트리에서 바로 오픈이라는 스테이트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문이 열려지고 또는 닫히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즉,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즉, 오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모션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빈 스테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음, 스탠더드라고 할게요. 렉이라고 할까요? 렉이
또는 노말, 이렇게, 노말은 선택. 그리고 얘가 디폴트 스테이트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노멀 스테이트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set as layer default state. 그리고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죠.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M3에서 노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자, 노멀에서 오픈, 그 다음에 오픈에서 클로즈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노멀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메이크, 트랜지션, 자, 오픈. 자, 또는 클로즈가 자, 열렸으니까 다시 클로즈를 할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노멀 상태에서 클로즈를 할 거냐. 자, 아니면 자, 오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픈에서 노멀로 갈 겁니다. 그런 얘기는 자,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경우는 뭐냐면 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has exit time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체크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노멀에서 오픈으로 가는 거는 노멀에서 1초의 애니메이션이 있다. 또는 뭐 0초다. 그러면 0초 있다가 또는 1초 있다가 오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픈해서 다시 노멀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 트랜지션 하면서 그리고 플레이. 애니메이션의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자, 열려졌고요. 다시 노멀 상태로 가네요. 자,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냥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됩니다. 자, 노멀에서 다시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클로즈 하게 되면 얘는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야 되네요. 과연 얘는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오픈으로 갈지 클로즈로 갈지. 자, 일단 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 동작을 하지 않네요. 자, 오픈에서 클로즈로 메이크 트랜지션을 해볼게요. 네. 노멀에서 오픈으로 갔다가 다시 클로즈를 합니다. 자, 여기에 해서 엑시트 타임이 체크가 해제가 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과연 엔트리 노멀에서 오픈으로 갈지, 즉 애니메이션 스테이트 요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스테이트가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has exit time 내가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종료 시간이 있는데 종료 시간을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을 쓸 거냐? 이렇게를 네 가지의 조건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네 개 수가 파라미터가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터 창 안에 자 레이어 바로 옆에 보면 파라미터 탭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스 자, 목록을 열어보면 자, 여기 둘이 있고 트리거 있고 뭐 플러시 있고 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숫자를 입력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내가 여기 충돌 체크하면 충돌 체크가 이루어지면 2를 쓸 수도 있고
트리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트리거를 쓸게요. 트리거를 선택을 하면 이름을 줄 건데, 오픈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노멀과 오픈, 그리고 플러스 오픈,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 트리거를 켰어요. 열리네요. 끄면 일로 와야 되겠죠. 또는 카운트를 하나 더 만들죠. 이름을 클로즈로. 얘는 오픈 애니메이션, 오픈 스테이트에서 클로즈 스테이트. 자, 얘를 선택하고 컨디션즈는 오픈이 아니라 클로즈.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얘를 클릭해주면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얘를 클릭해주면 열렸고요. 키면 짐이에요. 자, 트리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꺼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도어에 대한 부분들, 이제 파라미터, 오픈, 클로즈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썼는데, 스테이트를 전환할 때 조건이 뭐냐면, 내가 영역으로 진입할 때 오픈해줘라. 그리고 영역을 빠져나갈 때는 클로즈 시켜.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클로즈 한 다음에, 자, 여기 노멀로 가서 메이크 트랜지션을 해볼게요. 얘는 해제 엑시트 타임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켰어요. 열리겠죠. 그리고 클로즈 트리거를 합니다. 열리고 닫겠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얘가 돼야 되겠죠, 얘가. 근데 이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만들 거냐. 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또는 예를 들어서 얘를 지우고 클로즈해서 전환을 하나 더 만드는데 다시 오픈이 될 수도 있겠지. 이 경우에는 클로즈에서 얘도 해서 엑시트 타임이 아니라 트리거가 오픈이 켜져 있으면 오픈을 열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게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오픈, 클로즈, 클로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열고 일로 가야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클로즈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없어요. 이거 다시 클로즈를 키면. 자, 근데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자,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다듬는 거는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스크립트를 만들기 전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냐면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영역을 갖고 있는 걔는 회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문을 열고 그러니까 영역을 들어가고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중계차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얘는 도어 레인지라고 할게요. 그럼 센서라고 할게요. 센서. 자, 이 센서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도어의 위치하고 같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도어의 위치가 실제 좌표가 이렇게 보면 0, 0.9, 뭐,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센서도 그 값을 그대로 유지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0.9. 근데 중요한 거는 도어, 그 다음에, Z가 2네요. 센서 값은 Z는 2. 그리고 이 도어를 다시 자식 객체, 현재 자식 객체로 넣어줍니다. 센서에 add 컴포넌트에서 악스 콜라이더를 넣어주고 있죠. 영역을 체크하는 거는 이 센서 게임 객체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크기가 어떻게 줄 거냐면 도어의 크기가 1.82였네요. 자, 그러면 얘의 사이즈 2.8. 그 다음에 도어의 스킬 1, Z 7.5 이렇게 되면 Z 뭐 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서는 내가 들어갔을 때 영역을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디트 콜라이더를 보여주고 경계는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경계를 크기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플레이어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도어가 열리고 이 경계를 벗어나면 도어가 닫히는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는 것을 스크립트에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게임 객체,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게임 객체가 이제 많다. 그리고 그 게임 객체는 콜라이더가 다 있어. 근데 콜라이더가 다 있기 때문에 충돌 다 감지를 하면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 영역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센서 객체의 콜라이더는 이즈 트리거를 체크해줘야지 어떤 객체도 이 콜라이더를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센서에 애드 컴포넌트에서 리스크 바디를 한번 넣어 리스크 바디 그리고 유즈 그래버티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유즈 그래버티 체크하는 게 충돌 이 객체가 중력을 사용을 하니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이 센서 게임 객체의 콜라이더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태그입니다. 센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창에 태그에 지금 언태그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메뉴를 클릭을 해서 add 태그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게 센서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게임 객체의 태그는 센서로 설정을 합니다. 즉 어떤 객체가 XR 리그 객체가 이동을 해서 센서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 콜라이더를 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애니메이션을 실행해라.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을 다시 이 스크립트를 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내가 저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 도어 오픈이라는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메소드는, 자, 온트리거 엔터와 온트리거 엑시트라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업데이트 메소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지우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유니티 메시지 구현, 자, 그리고 트리거라고 검색을 해요. 트리거도 입력을 해볼까요? 원트리거 엔터라는 게 있습니다. 엑시트 엔터 스테이 콜라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콜리전도 있습니다. 트리거는 이제 콜라이더에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온트리거 엔터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체크 그 다음에 엑시트도 체크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더 그래서 아더 객체가 태그가 센서 태그를 갖고 있으면 이럴 때 이제 if 문장 써야 주면 돼요. 자, 아더의 게임 객체로 들어가서 게임 객체 안에 태그를 컴페어 태그 이름이 센서였죠. 센서하고 같으면 애니메이터 파라미터 오픈 파라미터를 트리거를 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네요. 어떤 거냐면 어떤 객체를 회전시킬 거냐면 심지 객체를 회전시킬 거예요. 그럼 심지 객체를 내가 레퍼런스 참고를 시켜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하이라키에서 찾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변수를 자 퍼블릭을 쓸 거고요. 변수는 다음 변수 어떤 거를 받아올 거냐면 게임 오브젝트로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 오브젝트라고. 자 그다음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받는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자, 이 애니메이터는 도애니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굳이 대 컴포넌트로 받아올 필요는 없는데 트랜스폼이 아닌 다른 컴포넌트는 게임 객체에서 컴포넌트를 받아와야 돼. 그래서 스타트 메소드에서 도애니는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예요. 대 컴포넌트 이름은 애니메이터. 자, 이 메소드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자, 아까 온트리거 엔터 진입하면 충돌이 되어진 지점에서 애니메이터를 도어라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수가 도어 애니 점 set 트리거라는 파라미터의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 자, 파라미터 이름이 오픈이었죠. 오픈을 쳐줄 거예요. 그럼 얘는 엑시트는 어떤 거일까? 자, 빠져나갈 건데 당연히 센서 영역을 빠져나갈 거고 얘는 파라미터가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 클로즈되는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키는 파라미터는 아까 클로즈라고 이름을 파라미터를 만들었으니까 클로즈라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빠져나올 때 조금 아까 만든 도어 오픈은 XR 리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XR 리그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을 보면 여기에 도어 오픈 그리고
그 오브젝트는 어떤 오브젝트가 회전할 거냐면 힌지 객체가 회전할 거니까 힌지 객체를 선택시키겠죠.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